특집 코로나 오늘은 알서방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활기차시네요. 네. 네, 부활절 이번에, 휴가는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부활절 동안 네. 거버먼트에서 내려준 리스트릭션 때문에 네. 아주 집에서 편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래간만에 좀 잠 좀 많이 자고 그랬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알서왕님을 모신 이유가 그래도 호주의 신문, 호주 언론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돌아보면서 좀 기사거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지난 일주, 2주 동안 기사를 보면서 네, 이제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다른 기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긴 봤는데 네, 네.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아, 뭐 그래요? 폴리틱 아, 섹션이면은 네. 폴리틱 섹션도 코로나, 그리고 비즈니스 섹션도 코로나, 모든 게 다 코로나가 연관된 거라 가지고 네, 네. 딱히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네, 네. 청취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을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델링이랑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성장 지수 값의 중요성이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연결시켜서 네. 그 두 기사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면 전 진짜 모델링에 관심이 많았고 잘 읽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네. 지난 4월 7일 화요일 그 호주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델링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멜번 대학의 도어티 인스티튜트에서 네. 해외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모델링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음. 호주 선임 의료 책임자이신 음. 브랜든 머피 음. 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거가 이제 이 모델링이 네. 호주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셨는데, 네. 아쉽게도 그 호주의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가 안 돼가지고, 네. 중국 우한과 다른 해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 데이터는 1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안 들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렇군요. 회견에서도 기자가 이제 네. 나중에 질문을 하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음. 스콧 머리슨 그 수장께서 다시 확보가 될 경우에 새로운 아, 모델링으로 다시 발표하시겠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분히 호주의 데이터가 확보가 될 경우에 더욱더 이제 실용적인 음. 모델링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모델링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 이번 모델링의 목적은 네. 그 미래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이론적인 여러 상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보다 빠르고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음. 만들어진 모델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해본 거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시나리오 제시를 한다면은 음. 이제 호주에서 추가로 필요한 중환자실의 숫자나 네. 의료진들의 숫자를 계획하는데 크게 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모델링을 만들고 음. 실행하는데 그 브랜든 머피 선생님께서는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모델링에는 네. 여러 이론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호주 내 중환자실의 수용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론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와 시민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대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 네. 네. 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네. 필요한 ICU, 음. 중환자 침상이 필요한 숫자가 3만 5천 개라고 네. 발표했죠. 시나리오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 및 감염 경로 추적이랑 그리고 의심 환자들에 대한 방역과 자가 격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네. 17,000개의 음. 중환자 침상이 필요하다고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네. 마지막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호주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확진자 및 의심 증상자들의 격리 조치와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함께 네. 시행할 경우인데 네.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 5,000개 미만의 중환자 신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모델링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호주 내에서는 2,200대의 음. 중환자 침상만이 구비가 돼 있었고, 네. 그중 반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위치했다고 자료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모델링에서 말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느 시나리오를 가든 호주의 중환자 침상은 모자른 거죠. 네. 이 모델링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호주 내 중환자 침상을 7,000개 수준으로 늘리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7,000개로 늘려가지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중환자 침상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메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헬스 미니스터 그레이크 헌트께서 네. 그 기자회견 중에서 네.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네.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격리 조치들을 음. 한 단계 한 단계 낮출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제시했던 두 번째 그 조건이 네. 그 중환자 시설의 확충과 그리고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아, 예. 이 두 번째 조건이 부합되는 게 지금 네. 이 모델링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7,000개로 늘리는 7,000개까지 확보하는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산소호흡기 같은 부분, 그 부분에 인공호흡기. 그 예. 장비 같은 거를 네. 확충을 해가지고 네. 그 늘리는 걸 지금 방안으로 제일 최우선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모델링 자료에서는 언제까지 7,000개를 완벽히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자료는 잘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때 2,200개에서 4,000개까지로 늘어나는 것까지는 얘기했었는데요. 7,000개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 모델링을 제시하시면서 네. 이 모델링에서 제시한 숫자가 5,000개였기 때문에 네. 이 모델링이 제시된 다음에 7,000개로 목표를 하겠다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ICU에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네. 그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한 건 맞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재로서 지금 숫자는 네. 그 ICU의 사용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네. 이 사태는 아닌 걸로 지금 모든 그 도표는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확진자 수와 또 데스레이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정도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되게끔 계속 플래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는 네. ABC에서 네. 4, 50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스 팩터 성장 지수 값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네. 재밌는 게 4월 7일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모델링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네. 플래트닝 커브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데 네. 어떤 숫자를 봐야지 이게 플래트닝 커브가 되고 있는지라는 네. 그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ABC 방송국에서는 그로스 팩터란 이 값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로스 팩터라는 거는 네. 각 날에 5일 동안의 확진자 평균값을 뽑아서 네. 전날의 평균값으로 나눌 경우에 나오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수치가 네. 꾸준히 1갑의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 말은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네. 이 수치가 1 밑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네.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아웃브레이크가 잡히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4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그로스 팩터의 그 지수가 0.83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최고의 그 그로스 팩터가 1.39였고요. 네. 최저가 4월 6일 날 보여줬었던 0.83이었어요. 네. 그럼 그로스 팩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진짜?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로? 이제 그
그 헬스 거버먼트 사이트 가시면은 네네. 확진자 값이 나오잖아요. 네. 확진자 근데 그 수요 아니면 확진자 값? 확진자 수요. 그 네. 당일 네. 확진자 나오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27일 날 숫자부터 27일 전에 5일 네. 동안에 이 에버리지 확진자 수를 뽑고요. 네. 그 다음 날 경우에는 음. 28일부터 5일 전에 평균 값을 뽑아가지고 네. 그 값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바로 전날 거랑. 그렇죠. 네, 바로 전날 거랑. 그게 그렇게 1보다 하면은, 크면 늘어났다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 네, 줄어든다는 얘기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한 거죠. 예. 네네. 아, 그게 우리가 네. 보고 구하라는 거였군요. 난 또 어디 가면 그로스 팩터를 써놓은 데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네, ABC 방송국 가시면은 정리해 놓은 게 아, 있는데, 그래요? 네네. 그 값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그저껜가 봤을 때 80 몇 명, 그다음에 어제 봤을 때, 아니다. 어젠가 봤을 때 80 몇 명, 오늘 봤을 때 30 몇 명 이렇게 봤거든요. 새로운 확진자 네, 수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 차이가 나니까 아마도 평균이 확 떨어져서 전날치보다 나눴을 때 1보다 작을 거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비슷비슷한 수일 때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명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확진자가 됐는데, 네. 내일 15명이 나올 경우에 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볼 수가 있지만, 네. 성장 지수는 1보다 클 수도 있죠. 올라가겠죠. 예. 일보다 클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숫자 줄어드는 거는, 네네. 테스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테스트 자격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음. 이제 로컬 트랜스미션에 대한 테스트를 늘리면서 네. 그 확진자 숫자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 단기간에 올라가는 숫자 때문에 네.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 테스트 자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보이는 음.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새로운 확진자 수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그 그로스 벡터가 1보다 작다라고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 모델링과 그 그로스 팩터까지 연결이 되니까 조금 3번 모델링 중에서도 더욱더 이제 낙관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언제 또 이 사회적 거리가 아까 뭐 3-1번, 3-2의 시나리오가 서로 다르듯이 큰 차이가 나듯이 사회적 그 거리를 얼마나 그 실행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폭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중대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스터 홀리데이가 지나면서 터닝 네, 포인트가 오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동안은 저희들이 해외에서 유입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팠다면은, 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로컬 트랜스미션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들이 그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면은, 네, 어,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이 두 음, 번째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에피데믹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음, 보기 때문에 네, 네, 그 청취자분들의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지금까지 잘 없었던 것 같이 음, 앞으로도 한 몇 주 더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결론 내리는 게 이렇게 거버먼트에서 나오신 분처럼 그러게요. 결론을 딱 내려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번에도 저기 호주 관련 그 언론을 샅샅이 뒤지시다가 좀 재밌는 얘기 또 우리가 좀 더 그 한인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네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 네, 호주 국회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네, 이제 더 많은 일들과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제가 잘 모니터하고 네.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